성당에서 꽃다발을 든 미숙이 지훈 앞에 서서 지훈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세요. 말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서희가 들어와 지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빠 나와 새 인생 시작해줘요. 제발요. 외쳤다. 미숙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내 아들 며느리가 내 사랑을 뺏겠다고? 소리쳤고 성당 안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절규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꾹. 정미숙은 새벽 5시에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침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미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고 세수를 하는 손놀림도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검은색 긴팔 셔츠에 회색 가디건을 걸친 미숙은 현관문을 나서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조용히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성당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지만 미숙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걸으며 미숙은 어제 돌본 할머니의 상태를 떠올렸습니다. 혈압약을 제때 드셨는지, 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성당에 도착한 미숙은 마당 한켠에 놓인 빗자루를 들어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미숙은 이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던 그 힘든 시간들, 민재를 대학까지 보낸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이제 민재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예쁜 며느리 서희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성당 관리인 박 씨가 뒤늦게 도착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간이 제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당 문을 열었습니다. 미사 전에 기도할 시간도 충분하시겠네요. 아침 미사가 시작되자 미숙은 평소 자리인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며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신부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미숙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묻어둔 기억이 있었거든요. 20살 무렵 대학생이었던 미숙은 같은 과 선배와 뜨거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나던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집안의 압박,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결국 미숙은 아이를 혼자 낳아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고요하지만 내 청춘은 피처럼 붉었지. 이제는 묻어야 할 시간이야. 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며느리와 아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미숙은 요양보호사 일터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오늘 돌볼 할머니는 78세의 김할머니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분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미숙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숙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인내심을 갖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미숙이에요.
할머니 돌봐드리러 왔어요.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미숙은 자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늙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아파트 침실에서 서희는 잠든 남편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서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 처음의 뜨거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일상은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해주고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겨워졌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어쩐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이 생긴 건물들, 똑같이 생긴 베란다들, 그리고 똑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 서희는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꿈꿔왔던 결혼 생활일까요? 여보, 커피 향이 좋네. 민재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 바지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대충 해결하고 있어. 서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이런 사무적인 전달사항들 뿐이었습니다. 민재가 출근한 후 서희는 홀로 남겨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최신형 가전제품들, 브랜드 가구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혼집이었지만 서희에게는 아름다운 감옥 같았습니다. 권태와 외로움이 서희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지만 서희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서희는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결혼 후 시작한 유일한 취미 활동이었죠. 사실 서희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희 씨, 오늘은 어떤 책을 준비하셨나요? 모임 리더인 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가방에서 표지가 붉은색인 소설 한 권을 꺼냈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 주제라서요. 그때 모임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참여하게 된 한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서희는 무의식 중에 지훈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서희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야채 코너를 지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하루에 2번,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물과 함께 드셔야 속이 편하실 거예요. 서희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80대 할머니 옆에서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남자,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독서 모임에서 만난 후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그 사람이었죠. 지훈은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할머니에게 말을 걸 때마다 고개를 숙여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잠깐 쉬시죠. 장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훈의 세심한 배려에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웃었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보여준 지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따뜻한 면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훈도 서희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반갑네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도 억지로 진정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우연이네요. 할머니를 돌보고 계시는군요. 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습을 하고 있어요. 정미숙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현장 실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나왔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서희는 시어머니 미숙이 지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때 마트 약국에서 할머니 약을 받아온 미숙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 아는 분이세요? 미숙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지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음이 뛰는 것도 들킬까봐 걱정이었죠.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에요. 독서 모임에 새로 오신 분인데 우연히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서희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지훈을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갈한 차림새,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대하는 세심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훈 씨 같은 분이 요양보호사를 하신다니 의외네요. 요즘 젊은 남자분들은 이런 일을 잘 안 하시는데 말이에요. 미숙의 말에 지훈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는 보람 있어요. 특히 선생님께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대하는 자세부터 약물 관리까지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대단하세요. 지훈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미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아들 민재도 며느리 서희도 자신의 일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 교육생은 진정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지훈의 성실한 모습과 따뜻한 성격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지훈과의 교육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있는 교육 시간이 미숙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다른 교육생들과 달리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남달랐습니다. 혈압 재는 법부터 욕창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하며 질문했습니다. 지훈 씨는 왜 이 일을 선택하셨어요? 솔직히 남자분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느 날 미숙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한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보람 있고요. 지훈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훈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교육 있는 날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화장을 더 신경 쓰고 지훈이 좋아할 만한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숙은 자신을 타이르면서도 마음의 설렘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희는 마트에서 지훈을 만난 후 더욱 그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만났던 서희입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문자를 보낸 후 서희는 핸드폰을 붙잡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1시간 후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문화센터 근처 카페는 어떨까요? 서희는 가슴이 뛰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많이 외로워요. 남편과는 대화다운 대화도 없고 그냥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서희의 솔직한 고백에 지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혼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만남이 3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성당 마당에서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마음에 두는 사람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성당 오빠들 중에 한 분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교육생 중 한 분인데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나이는 좀 어리지만 마음씨가 정말 따뜻해요. 미숙이 수줍게 대답하자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줬습니다. 미숙 언니도 이제 새로운 사랑할 때가 됐죠. 혼자 살기엔 아직 너무 젊잖아요. 친구들의 응원에 미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생각해 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5세, 아직 사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숙이 교육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서희와 지훈이 마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서희의 표정에서는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둔 남자가 며느리와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다니. 저 사람이 너한테 왜 있어? 미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깜짝 놀라서 지훈의 손을 급히 놓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이 사람이랑 무슨 사이예요? 서희도 당황한 채 반박했습니다. 지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 다 제게 너무 과한 감정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지훈의 말에 미숙과 서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세 사람 사이에는 이상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미숙과 서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라면 화기애애했을 식탁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서희야, 무슨 일 있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서희한테 물어봐. 서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맞받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민재 오빠한테 설명하시죠. 그날 밤 미숙은 서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 당장. 서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끊으세요. 지훈 씨는 어머니 나이에 맞지 않아요. 뭐라고?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 서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럼 결혼에는 도덕이 없나요? 저는 결혼한 몸이지만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세요.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요?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로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어머니는 저희 부부 생활에 너무 간섭하세요. 결국 민재가 나와서 말렸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요양보호사 교육센터에서 미숙을 만났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지만 지우는 모른 척하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훈 씨, 잠깐 따로 얘기할까요? 교육센터 옥상에서 미숙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와 만나는 거 그만하세요. 지훈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두 분 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미숙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마음을 준 사람인데. 지훈은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더 좋은 분을 만나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말고요. 그러나 미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숙은 성당 친구들과 만나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교육생가요.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응원해줬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프로포즈 행사 어떠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미숙은 그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한다면 지훈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고 며느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미사 후에 어떨까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희는 지훈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희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서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오빠가 유일한 희망인데. 지훈은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희 씨는 결혼한 분이잖아요. 남편분과 다시 대화해 보세요.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민재 오빠와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오빠만이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줘요. 서희의 간절한 모습에 지우는 흔들렸지만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훈이 일어서려 하자 서희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에 제 마음을 보여드릴게요. 주말이 되자 미숙은 친구들과 함께 성당에서 프로포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꽃으로 장식하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지훈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으니 일요일 오후에 성당에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오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성당에는 미숙의 친구들과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마음이 떨렸지만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지훈이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꾸며진 성당 내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지훈 씨,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미숙의 친구가 지훈을 제단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지훈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미숙이 꽃다발을 들고 지훈 앞에 섰습니다. 지훈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세요. 그 순간 성당 문이 열리며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빠른 걸음으로 제단 앞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이 프로포즈를 하려는 바로 그 순간 서희가 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나와 새 인생 시작해줘요. 제발이요. 서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성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미숙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가 내 사랑을 뺏겠다고? 신도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은 남자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성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지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어요. 지훈은 성당을 나가려 했지만 미숙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오늘 여기서 결정해야 해요. 서희도 일어나서 지훈의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더 간절해요. 두 사람에게 붙잡힌 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성당 안의 사람들은 이 전례 없는 드라마를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부님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고 미숙과 서희 그리고 지훈만이 남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당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민재야, 어제 너희 동네 성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민재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성당에서요? 무슨 일이요? 아, 너는 모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남자한테 프로포즈했다는 얘기가 동네에 쫙 퍼졌는데 동료의 말에 민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몰랐구나? 너희 어머니와 서희가 어떤 남자를 두고 성당에서 난리를 쳤다던데. 민재는 급히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미숙과 서희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어둡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실수했어. 서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고. 결국 미숙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생 지훈에게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서희도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제 성당에서 일어난 일까지.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야, 이게 정말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가족일 뿐이에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 어머니와 내 아내가 같은 남자를 놓고 다툰다고? 민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혼하자, 서희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서희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미숙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두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지우는 놀라며 답했습니다. 서희 씨,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되죠.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진정 원했던 거예요.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오빠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서희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희 씨,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 지우는 미숙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조용한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어제 일로 인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지훈 씨,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들 며느리까지 이혼하게 만들었네요. 지훈은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미숙은 지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선생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때였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통해서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미숙이라는 이름과 함께요. 미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계속했습니다. 입양되기 전 기록을 찾아봤어요. 병원 기록, 출생 증명서, 모든 게 일치했어요. 미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0살에 낳아서 입양 보낸 그 아이, 평생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았던 그 아이가 바로 지훈이라는 것인가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사진과 똑같은 미소, 같은 눈빛.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숙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죄야. 큰 죄라고. 지우는 미숙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선생님. 우리는 서로를 아들과 어머니로 알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필이면 내가 버린 내 아들을. 미숙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지우는 미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원망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진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서희는 어떻게 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희 씨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요. 그리고 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미숙이 재촉했습니다. 저도 아직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사랑의 감정과 혈연관계,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해요. 지훈의 고백에 미숙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과는
너무 대조적인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지훈 씨, 아니, 아들아. 미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희 씨가 더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해요. 그날 저녁 서희는 짐을 싸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희야, 정말 미안해. 저야말로 미안해요, 오빠. 서희가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지훈 오빠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진 만큼 더 당당하게 사랑할 거예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을 며느리와 나눠 가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 거예요? 미숙은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서희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민재는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갈수록 분노와 억울함이 커져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민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아내가 같은 남자를 두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술집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민재는 계속 술을 부어달라고 했습니다. 오후 9시 민재는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놈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평화롭게 살던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박살냈다고. 민재는 택시를 타고 지훈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에게서 들은 주소였습니다. 지훈의 원룸 앞에 도착한 민재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한지훈, 나와서 얘기하자. 지훈은 늦은 시간에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하는 민재가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한지훈이죠? 민재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냐고? 나는 윤서희 남편이야. 정미숙 아들이고. 민재의 정체를 안 지훈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민재 씨, 일단 진정하시고 앉아서 얘기해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민재는 지훈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박살났어. 내 어머니와 내 아내가 미쳐버렸다고. 지훈은 민재를 달래려 했습니다. 민재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어요. 오해라고? 내 아내가 당신한테 무릎 꿇고 프로포즈한 게 오해야?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건 지훈이 말하려던 순간 민재의 주먹이 지훈의 얼굴에 날아들었습니다. 지훈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박았습니다.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망쳤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민재는 계속 지훈을 때렸습니다. 지훈은 방어하려 했지만 술에 취한 민재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지훈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원룸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웃집에서 나온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했을 거야. 평범하게 살았을 거라고. 지훈은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바닥에 고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민재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훈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이런, 내가 뭘 한 거야?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민재는 저항하지 않고 체포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훈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진탕과 함께 출혈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지훈은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서희는 친구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용산구 원룸에서 폭행 사건 발생, 피해자 중상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기자는 피해자가 한지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희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 오빠. 서희는 수술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수술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미숙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복도에서 서희와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경쟁자가 아닌 지훈을 걱정하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재 오빠가 정말 그랬나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민재가 이런 일을. 미숙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미숙과 서희는 번갈아 가며 지켜봤습니다. 서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미숙은 지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아니,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그날 밤 미숙은 지훈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원룸에 갔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였고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미숙은 쓰러진 가구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닥에 말라붙은 지훈의 피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미숙은 우연히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손을 떨며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살 무렵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어떻게? 미숙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글씨였습니다. 입양을 보낼 때 아이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계속 상자를 뒤졌습니다. 혈액형이 적힌 의료 기록, 20년 전 병원 진료 카드, 그리고 출생증명서,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시간, 심지어 왼쪽 어깨의 작은 점까지. 미숙이 기억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내 아들이구나.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너였구나. 정말로 너였어. 그날 내가 버렸던 내 아이. 미숙은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순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속삭였던 그 순간을. 그 아이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미숙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사랑을 느꼈다는 죄, 그 아들을
며느리와 나눠 가져야 한다는 현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요? 상자 맨 아래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지훈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지훈아, 너의 친어머니는 정미숙이라는 분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를 보내셨지만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하셨단다.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원망하지 말거라.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더욱 울었습니다. 양어머니도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미숙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숙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희는 지훈 곁에서 잠들어 있었고 지훈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지훈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모든 걸 알았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지훈이 병원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해외로 나가 심리치료 공부를 시작했고 민재는 이혼 후 혼자 살며 술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지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가끔 지훈의 빈 원룸 앞을 지나며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는지 연결되지 않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저 지훈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미숙은 성당에서 주최하는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주일간 무료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숙 언니, 이번에도 함께 가주세요. 언니가 있어야 든든해요. 성당 친구의 부탁에 미숙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시골 요양병원은 도시의 병원과는 달리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병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미숙은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어르신들을 돌보며 봉사활동에 열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미숙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약은 제때 드셨고요? 미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모습은 분명 지훈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말라 보였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복도에서 서 있는 미숙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아,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벌써 10개월째예요. 미숙은 지훈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이 정말 걱정 많이 했어.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그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과 지훈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말랐구나.
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입맛에 안 맞나?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희는 어떻게 지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캐나다로 갔어. 심리치료 공부한다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어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훈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미숙이 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운명이었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미숙은 지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서희는 강한 아이야. 분명 이겨낼 거야.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미숙은 지훈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에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아, 미숙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지훈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의 눈에는 1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널 버렸어. 지훈은 미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줘. 나는 20살에 널 낳고 현실의 벽 앞에서 널 버렸어.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겁이 났던 거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너를 다시 만났어.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남자로서 사랑하게 됐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어머니, 지훈이 말하려 했지만 미숙은 계속했습니다. 너는 날 사랑했어.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했어.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이게 우리의 죄야.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서로를 모르고 만났어요. 그때 저희에게는 그저 진실한 감정이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 아픈 거야. 미숙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줘서, 좋은 사람이 되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미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미숙에게 다가가 그녀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바라봤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진짜 모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아닌 어머니와 아들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계속 여기서 일할 거예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아요. 미숙은 아쉬워했지만 지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가끔 연락은 해줘. 내가 걱정돼서 잠 못 이룰 때가 많아. 미숙의 부탁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평안을 찾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마침내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직도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도 병원 기숙사에서 잠들기 전 미숙을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아픈 과거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년 후 서울의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미숙은 새로 생긴 손주 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재혼한 아내 수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2살 된 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비둘기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은우야, 비둘기 예쁘지? 미숙이 손주에게 말을 걸자 은우는 작은 손으로 비둘기를 가리키며 옹알거렸습니다. 미숙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혼란을 겪은 후에야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서희 그리고 지훈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도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에 대한 분노도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의 휴대폰에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서희야,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내? 미숙은 기뻐하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우는 할머니 무릎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가요. 서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말? 일시적으로? 아니에요. 아예 돌아가려고요. 여기서 공부도 마쳤고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미숙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럼 일자리는? 강남에 있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트라우마 치료 전문이에요. 서희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잘됐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치유됐어요. 이제는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서희는 캐나다에서 지난 3년간 심리치료학을 공부하며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치유해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과 새로운 공부에 몰입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가끔 연락해. 여전히 시골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정말 보람 있게 지내는 것 같아. 서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지훈은 시골 요양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환자들을 돌보며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존재의 의미, 관계보다는 봉사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은 민재 부부와 함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서희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의 불안하고 우울한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희는 미숙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숙도 서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많이 걱정했어.
민재도 어색하지만 서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서희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서희는 새로운 아파트에 정착하며 심리상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치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갈등이나 복잡한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내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미숙은 지훈에게 서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훈아, 서희가 한국에 돌아왔어.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됐네요. 서희 씨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지훈은 서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자의 길을 찾은 만큼 서로를 다시 만나 과거를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희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훈은 병원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미숙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소유가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사랑은 때론 금기보다 더 깊은 진실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이해했습니다. 지훈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안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지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너의 선택을 존중해.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 내가 항상 널 응원하고 있어. 1년 후 서희는 상담센터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서희는 상담센터 동료인 정신과 의사 김 선생과 가까워졌습니다. 김 선생은 서희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그녀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서희 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서희 씨가 더 중요해요. 김 선생의 말에 서희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사랑을 키워갔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희의 재혼 소식을 들은 미숙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말 잘 됐어.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민재도 서희의 재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훈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숙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서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잘 됐네요. 서희 씨가 행복해서 다행이에요. 지훈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봄날, 미숙은 손주 은우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서희도 새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상담센터에서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며 과거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여전히 시골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미숙에게 안부 전화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순수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은우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됐구나. 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프고 복잡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미숙은 평온한 노후를 보내며 서희는 새로운 사랑과 의미 있는 일을 찾았고 지우는 봉사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민재도 새로운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 복잡하고 아팠던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성장과 치유를 가져다 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붉은 고백은 끝났지만 새로운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적 있나요? 우리 이야기, 누군가의 가슴에 닿기를 바라며 만들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정을 함께 나눠주세요.